자, 윤석열이 삿됐다. 지금 완전히 내부에서의 균열이 일어났습니다. 끝났어요. 이건. 지금 군인들이 열받았는데 국정조사에서는 아직까지도 버티고 있는 군인들도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특전사령관 곽종근 옥중 노트를 MBC가 입수를 했는데요. 철수 지시 없었다.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나오자마자 바로 장관과 계엄사령관을 즉시 제방으로 불러서 군 철수를 지시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개구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김용현한테 정영식이 국회 건물 내부로 투입된 군 병력을 빼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근데 곽종근의 옥중 노트에 김용현 장관과의 통화, 내가 국회 선관위 세 군데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등에 보낸 인원 임무 중지하고 안전구역으로 철수하겠다 하니 알았다. 조금만 더 버텼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장관의 지시나 대통령의 지시로 이 인원들을 철수시킨 게 아니라 계엄이 해제가 됐네? 근데 아무 지시가 안 오네? 그래서 여기저기 보낸 인원들 임무 중지시키고 안전구역으로 철수하겠다. 이 얘기를 먼저 꺼냈다는 거예요. 곽종근이. 그러니까 김용현이 조금만 더 버텼으면 좋았을 텐데 이러고 앉아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수방사는 특전사 병력 빠진 거 보고 뺐다. 윤석열은 내가 부대에다 빼라고 내가 지시했다. 지시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이 아무 말 없길래 내 판단으로 병력 뺐다 말했다. 문상호조차도 뭘 더 해라 마라 빼라 말이 없길래 계엄 해제는 의결이 됐고 본인 판단으로 병력을 뺐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지시하긴 뭘 지시합니까? 입만 열면 개구라.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나오자마자 바로 장관과 계엄사령관을 자기 방으로 불려서 군 철수를 지시했다? 거짓말입니다. 의원 아닌 요원? 내 진술 왜곡했다. 의원이 맞아.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곽종근이 얘기합니다.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걸. 네, 그렇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희대의 쌉소리를 진짜. 대통령 말씀 분명한 사실이다. 국회문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 끌어내라. 대통령이 직접 분명히 대통령이 나한테 비화폰으로 전화했다. 내가 직접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경고용 계엄이란 거짓말. 군만 이용당해 이러면서 열받아 있어요. 누구라도 열 안 받겠습니까? 실패하고 나니까는 나는 모른다. 부하들이 알아서 했다. 이 지랄 떨고 있는데 대빵이라는 놈이 전부 다 남 탓하고 부하 탓을 하고 있는데 어느 누가 열받지 않겠습니까? 윤석열이 국회 독재가 이런 망국적 위기 상황의 주범이라는 차원에서 질서 유지와 상징성 측면에서 국회에 군을 투입한 거다. 상징적으로 투입했지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게 아니다. 국회의 기능을 제거하려고 국회에다가 군을 투입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경고용 계엄이다. 이렇게 개소리를 했죠. 그리고 병력 투입한 건 유혈 사태가 날 수 있을까 봐 흥분한 시민들 유혈 사태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병력을 투입했다. 이런 헛소리를 했는데 곽종근의 옥중 노트에는 시설 확보 및 경계였다. 시설 어디? 국회. 국회를 확보하고 봉쇄하는 것. 이게 내가 하달받은 명령이었다. 뭔 개소리 하냐. 경고성 계엄? 시민보호? 아니. 목표는 국회 시설을 확보하고 봉쇄하는 것. 나는 그렇게 명령 받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작전 지침 사람 다치게 하지 마라 이런 작전 지침이 있었다는 말에 누가 언제 어떻게 하달했나 들은 바 없다. 들은 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경고성 계엄 주작도 반박을 하는데 헬기 사건 전개 지시 미이행으로 707 특임단 국회 이동 1시간 30분 지연된 거야. 계엄 실패한 이유가 이거다. 전 간부 정산 퇴근시켜서 출동 준비 갖추는데 1시간 30분 소요됐다. 그래서 늦어진 거다. 일찍 갔으면 계엄은 성공했다. 경고성 계엄 아니다. 진짜 하려고 했다. 근데 늦어진 거야. 일찍 가서 국회 본관 앞에 문 딱딱 막고 있어봐요. 무장군인이. 민주당 의원들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면 계엄 성공이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런저런 걸로 지체된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지체된 거에는 미군의 관여도 있었다라는 썰도 있습니다. 김어준이 오늘 얘기했는데 이거는 뭐 확인되기는 어려운 얘기지만 개연성은 없지 않죠. 그리고 12월 3일 저녁까지 예하부대 참모들에게 일절 아무 얘기도 안 했어. 그러니까 준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부랴부랴 출동을 해서 다 지연됐어. 그래서 실패한 거지 경고성 계엄 아니야.
대통령이나 김용현이나 반대하고 만류할 때는 듣지 않고 자신들이 책임질 것처럼 하더니 군만 이용당하고 지금 와서 이게 뭐냐? 야, 지금 이런 심경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특전사 조치를 대통령실 조치로 둔갑시켰다. 잘한 건 지들이 다 시켜서 한 거라 그러고 잘못한 건 다 부하들이 알아서 한 거라 그러고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곽종근, 내 책임에 대해서는 변명 여지 없다. 그나마 여기에 가담된 핵심 멤버 중에는 곽종근이 제일 나. 그렇다고 해서 처벌을 면할 길은 없습니다. 너무 핵심 멤버예요. 출동 지시 거부 못한 거 뼈 아프다. 이제 와서 잡혔으니 뼈 아프겠지. 그런데 저는 이런 거 진짜 악어의 눈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곽종근은요, 내란에 성공했으면 엄청난 부와 명예를 거머쥐었을 겁니다.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권세를 누렸을 인간이기 때문에 악어의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에 곽종근이 그래도 양심이 있네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곽종근 같은 사람들, 내란 세력에게는 그 어떤 자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충격적인 뉴스가 이거였죠. 정의구현 사제단도 수거, 종교계까지 노렸다. 야, 박정희 전두환도 여긴 안 건드렸어요. 그죠? 여긴 안 건드렸어. 근데 이놈들은요, 뭐 지켜야 될 선이라는 게 존재하질 않아요. 정의구현 사제단도 수거라는 용어가 체포 이런 게 아니라요. 사살. 물건입니까, 사람이? 굉장히 무시무시한 단어인데 사살이라는 의미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요. 수거라는 단어가. 이 HID들한테는. 노상원 수첩에 NLL에서 북공격 유도, 사살 이런 게 담겨 있었고 노상원 수첩을 확보했더니만 여기에 별의별 내용이 다 들어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정치인 외에 우리가 아는 정치인들 외에 종교계, 노동계, 공무원 또 수거 대상이다. 수거 대상은 종교계는 정의구현 사제단, 노동계는 민주노총 수거 대상에 넣습니다. 자기들하고 조금만 안 먹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그냥 죽여도 상관없다. 이런 애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현직 판사들도 지목됐어요. 김명수 대법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니 그 사람들 말고 노상원 수첩에는 현직 판사들도 지목돼 있고 좌파 판사라고 써 있더라는 겁니다. 이 사법부들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판사들. 이게 지금 좌우의 영역이 아니야. 당신네들을 그냥 갖다가 죽이려고 했었다니까. 문재인 정부 인사들 거론하고 김어준도 포함돼 있었고 문때 총경급 이상 경찰 간부, 청와대 파견 행정관급 공무원 수거 대상. 문재인 정부 때 경찰들, 자 판사, 경찰, 청와대 파견 행정관급 공무원 다 수거 대상. 수거는 뭐다? 사살도 포함돼 있는 의미다. 그러니까 이 수거 대상, 잔혹한 일, 이건 예비역인 노상원에게 시킨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밖으로 알려지면 내란의 명분도 다 박살날 더러운 일들은 노상원에게 다 떠넘긴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상원에게 비화폰을 줬어요. 민간인인데 이런 일을 담당한 노상원에게 비화폰을 준 게 드러났습니다. 누가 줬다? 풍선 오빠 김성훈이 줬다. 그러니까 김성훈은 내란에 아주 깊숙하게 관여되어 있는 공범이에요. 빨리 구속해야 됩니다. 검찰이 김성훈 구속영장을 계속 기각하는 건 비화폰 서버에 심우정 기록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비화폰을 줘? 노상원한테? 정신 나간 놈들이에요. 싹 다 전부 다 진짜 멸해야 돼요. 얘네들. 수거 대상과 함께 수집소도 언급이 됐는데 그게 어디냐? 백령도, 연평도, 실미도 그리고 오음리, 현리, 백령도 작전까지 나왔는데 지금 나오는 게 연평도, 실미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거 대상자들을 배에 모아가지고 백령도로 이렇게 끌고 가다가 마치 북한의 소인 것처럼 배를 폭파시켜서 제거한다. 이런 계획이 들어있었다는 게 백령도 작전 아닙니까? 그러면 백령도 작전을 왜 하느냐? 북한의 소행인 것처럼 해서 배를 폭파시켜서 증거를 없애려는 것 아니냐? 왜? 잡아놓은 수거 대상자들을 고문하고 괴롭히고 그러면 온갖 다 몸이 다 상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몸이 다 증거가 된다고. 불법적인 고문의 증거가 남을 거니 고문을 해서 원하는 증언들을 확보해내고 그걸로 재판에서 써먹고 그 다음에 백령도에 태워가지고 북한한테 맞아가지고 폭발했습니다. 증거 인멸. 이런 계획을 세웠던 놈이 노상원이고
이걸 노상원한테 누가 시켰어? 윤석열, 김용현, 김건희. 김건희는 오비와 연락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제보가 있었잖아요. 오비가 누구? 노상원. 수거한 사람들을 모으는 수집소가 나왔다는 거예요. 다 북한 근처입니다. 공교롭게도 북한 근처. 재밌는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노상원이 김용현 장관이 불러준 걸 받아 적었다라고 진술을 했었는데 이 수첩을 국가수에 보냈어요. 필적 감정을 의뢰했어. 했더니 감정 불능 판정. 이건 뭐야? 동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노상원 글씨체가 아닌데 동일인 여부 분석이 어렵다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감정 불능이라는 게 이게 이제 이쪽의 용어인데 결국은 동일인 아님이라는 뜻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일인이 아니라고 확정할 수는 없으나 이렇게 나오면 동일인이 아니네? 라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야? 노상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거 아니야? 이 수첩에 쓴 글들이 다른 사람이 쓴 거 아니야? 노상원이 석 달 동안 22번이나 공간 방문을 했다라고 하니까 김용현이 비상계엄과 관련된 임무 수행은 노상원이 몇 번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몇 번 온 것 중에 몇 번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과 관련한 임무 수행을 김용현이 시킨 적이 있다. 노상원에게, 민간인에게. 이걸 실토를 했어요. 김용현이 작성해서 네가 맡을 일은 이거다라고 전달한 것 아니냐. 이럴 가능성도 지금 존재한다라는 보도까지 나온 거예요. 윤석열은 지금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은 사형당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속도가 좀 느려도 갑니다. 그리고 윤석열을 사형시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한마디만 하면 오늘 방송 마무리할 건데요. 윤석열이 무기징역으로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저 폭도들에게 영양분을 제공하는 일이 됩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매우 불안한 상태로 유지가 될 겁니다. 윤석열을 석방하라. 윤석열은 죄가 없다. 그런 집회들이 계속 일어날 거고 그런 사람들을 선동하는 그런 극우 개신교들 그 사람들을 팔아서 윤석열을 팔아서 코인을 당기고 헌금을 걷고 계속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사형시켜야죠. 존재를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 이 극단적으로 치닫는 저 폭도들 영양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 내란을 일으키면 죽는구나. 이재명 정권은 진짜 하는구나. 권력이 있는 이재명인데 이재명이 대통령인데 권력을 쓰는구나. 까불면 나도 죽겠구나. 이 시그널을 확실히 줘야 대한민국이 다시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내려줘야 되고 이재명 대통령은 사형 집행을 해야만 대한민국이 다시 가장 전 세계에서 안전한 나라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다시는 내란이 일어나지 않는 나라가 될 겁니다. 내란을 일으키고 싶어 목숨을 걸어 이 선례를 남겨야만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이다. 윤석열은 끝났다. 안녕!